사과와 우유를 아침마다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속은 개운하지 않고 더부룩하고 낮에도 몸이 축 처지며 밤에는 화장실을 두세 번씩 다녀오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위장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OK 시니어 라이프의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사과와 우유 조합이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만드는지, 그리고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실제로 약이 되는지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좋고 우유는 좋은 음식이지만 둘이 함께 들어가면 위에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살 김영자 어르신, 실제 이름은 바꾼 이름입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드시던 건 사과 한 날과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식빵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늘 묵직하고 점심까지 가스가 차고 밤에는 두세 번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피곤함이 쌓였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여과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사과도 좋은 음식이고 우유도 좋은데 왜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시작됩니다. 사과에는 사과산 같은 천연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이 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 반응을 일으켜 위 속에서 덩어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집에서 우유에 레몬을 떨어뜨리면 하얗게 덩어리지는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도 충분하고 위장 운동도 빨라 이 덩어리를 어느 정도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위벽 점막이 얇아져 조금만 자극에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응고된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오면 위는 이걸 녹이기 위해 더 많은 산을 분비하고 더 강하게 움직이며 과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을 먹고도 속이 편하지 않고 더부룩함과 속쓰림, 트림가스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찌꺼기가 장으로 넘어가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독소까지 발생시키는데 이 독소를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낮에 특히 피곤하고 오후쯤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음식의 좋고 나쁨보다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음식끼리 궁합이 맞지 않으면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전신 피로와 신장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께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과와 우유를 절대로 동시에 먹지 않기. 그리고 최소 1시간 간격 두기,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두 가지를 지킨 것만으로도 보름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복부 팽만이 확 줄고 낮에 흐릿하던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과 우유 조합을 좋은 음식끼리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신장에는 아주 버거운 조합입니다. 사과의 산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덩어리가 생기고 이를 처리하는데 몸이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전체 컨디션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서 이 조합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간격을 두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과는 단독으로 먹고 우유나 밥은 1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조합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를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는 사과랑 우유를 20살 때부터 같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겉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돌고 있는 엔진도 함께 달라집니다. 새 차일 때는 기름을 아무거나 넣어도 웬만큼 잘 달리고 오일을 조금 늦게 갈아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금방 소리가 커지고 연비가 떨어지고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위와 신장도 똑같습니다. 위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들고 점막은 얇아지고 소화 효소는 감소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과산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덩어리가 들어오면 위는 더 강한 산을 만들고 더 오래 일해야 하고 결국 과로 상태가 됩니다. 신장 역시 30을 정점으로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짠 음식, 기름진 식습관, 약물 섭취 등까지 겹치면 신장은 평소에도 이미 무리하며 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사과 우유 조합으로 소화불량을 만들면 신장은 그 독소 처리까지 떠안게 되어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식습관이 50대 이후에는 몸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소화기와 신장의 부담을 쌓아 올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의 위장은 돌도 씹어 삼킬 만큼 강한 믹서기라면 중년 이후의 위장은 이미 칼날이 달아가고 회전 속도도 느려진 믹서기입니다. 여기에 사과산과 우유 단백질이 엉겨붙은 덩어리가 들어오면 믹서기가 윙 하고 소리를 내며 버둥거리게 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결국 덩어리는 잘 갈리지 않고 오래 머물고 그 사이 위는 훨씬 많은 산을 만들어 점막을 자극하고 장으로 넘어가면 발효를 만들어 가스와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 독소는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신장은 이미 평소에도 만성 피로 상태라 이런 추가 작업은 바로 피로감과 야간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낮에 유난히 졸리고 오후쯤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을 자주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면 어느 순간 검사 수치에서 변화를 확인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습관을 꽤 오래 유지해 온 뒤라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과를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피로감과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사과와 우유 같은 조합을 피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사과는 언제 먹어야 가장 좋나요? 사실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사과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대와 조합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과는 위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과일이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위가 해야 할 일이 두세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어야 가장 편안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를 단독으로 먹고 그다음 최소 1시간 동안은 물 이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방식이 위에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가 가진 산과 섬유질이 단독으로 작용해 위장을 가볍게 깨워주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유나 밥을 넣으면 사과는 이미 1차 소화를 마친 뒤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사과 자체가 위에 무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과의 산과 다른 음식이 동시에 들어올 때 생기는 간섭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우유 단백질과의 궁합이 최악이고 빵이나 시리얼처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섞여도 속이 빨리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단독으로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효과를 가장 부드럽게 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처음엔 낯설어 하시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아침 배의 가벼움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를 단독으로만 드시도록 바꿨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 뱃속이 훨씬 가볍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아침을 먹고 나서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 점심시간이 올 때까지 답답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과를 단독으로만 드신 날은 소화가 훨씬 순하고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이 난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낮에 졸음과 피로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덩어리를 녹이느라 과로하지 않으면 몸 전체 에너지 배분이 안정되기 때문에 오전 피로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셋째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낮 동안 소화 부담이 줄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도 줄어들어 밤에 소변을 만드는 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은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사과 하나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왜 이렇게 달라졌죠?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작은 방해 요소 하나만 제거해도 전체 흐름이 안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그 흐름을 가장 부드럽게 회복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잦은 속쓰림 복부 팽만, 잦은 트림과 가스는 음식 자체보다는 음식 조합과 시간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사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사과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인데 사용하는 방법을 잘못하면 도움이 되던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과와 우유 조합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사과를 단독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과를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사과와 우유를 동시에 먹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기름진 식사 직후에 사과를 바로 먹는 경우입니다. 삼겹살이나 찌개 같은 기름,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이미 과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바로 넣으면 사과의 산이 예민해진 위 점막을 더 자극해 더부룩함과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름진 식사 후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밤늦은 시간, 특히 잠들기 가까운 시간에 사과를 먹는 습관입니다. 과자나 빵보다 낫겠지 하고 드시지만 사실 사과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밤에 장운동과 소변량을 자극해 야간뇨를 늘리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진 뒤에는 되도록 사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낮에 먹을 때 가장 좋은 과일이며 밤에는 장기들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과 같은 생과일은 쉬고 있는 장기들의 기계를 다시 돌려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수면의 질과 다음날의 컨디션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사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식으로 먹으면 장과 뇌와 피부와 심장까지 도와주는 훌륭한 자연의 약입니다.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사과는 단독으로 먹고 최소 1시간 뒤 다른 음식을 넣어야 위가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과는 아침이나 낮처럼 장기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에 먹어야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위가 쉬어야 하는 밤 시간에는 사과 같은 생과일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먹으면 약이 되고 밤에 먹으면 방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사과를 꾸준히 단독으로 먹으신 분들은 피부톤이 맑아지고 변비가 개선되고 낮 피로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펙틴이 장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항산화 성분이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작은 과일 한 개지만 몸속에서는 매우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단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준 작은 건강 처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사과가 실제로 몸에 어떤 과학적 이점을 주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과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그냥 비타민C가 많고 장에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과는 그보다 훨씬 깊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효능은 장 청소 작용입니다. 사과 속 펙틴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올라 장 안의 노폐물과 독소를 붙잡아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평소 변비가 있거나 배변이 시원치 않은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먹었을 때 배가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뇌 건강 보호입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산화 손상에서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초기 변화가 있을 때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과 혈압 안정 작용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과 속 폴리페놀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달라붙는 것을 늦춰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입니다. 사과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자외선 손상을 완화해 피부톤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는 분들은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또 수용성 섬유질이 든든하게 뱃속을 채워주기 때문에 식사 전에 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밤양이 줄어들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조절하고 싶을 때 사과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사과를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사과를 얇게 썰어 약한 불에 살짝 쪄서 꿀을 한 스푼 더하면 항산화 성분이 안정적으로 흡수되면서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기침이 오래가거나 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 찐 사과와 꿀의 조합은 자연 면역 처방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 장에서부터 뇌와
피부, 그리고 심장과 혈당까지 두루 영향을 주는 전신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사과는 약이 아니라 생명유지 장치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사과가 만병통치라는 뜻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바탕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과는 꾸준히만 잘 활용하면 몸이 기본적으로 가벼워지고 피로나 소화 부담이 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를 어떻게 조합하면 자연의 보약이 되는지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적용해온 5가지 골드 조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의 펙틴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장을 정화하면서 동시에 눈 건강과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마다 사과 반개와 당근 반개를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갈아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주스 한 잔만으로도 속이 편해지고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사과와 삶은 달걀입니다. 사과의 비타민C가 달걀 속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좋고 달걀의 완전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 1개와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드시면 위에 무리가 없이 오전 내내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멍한 분들에게 사과 1개와 견과류 1줌은 뇌에 가장 부드러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간식입니다. 이 3가지 조합만 꾸준히 활용해도 장기적인 체력 유지와 피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나머지 2가지 조합과 실제 사례들을 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찐 사과와 꿀입니다. 예로부터 겨울철 기침이나 목 칼칼함에 찐 사과가 약처럼 쓰였는데 현대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를 약하게 데우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꿀 1스푼을 더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잠들기 전 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야간유와 불면으로 고생하던 어르신들께 저녁 식사 후 찐 사과 반개와 꿀을 함께 드시게 했더니 대부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셨습니다. 5번째 조합은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사과의 펙틴과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주며 변비가 잦은 분들에겐 금상첨화입니다. 점심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삶은 고구마 1개와 사과 1개만 드셔도 과하게 배부르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한 속 더부룩함이나 식후 졸림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런 조합들을 환자분들께 실제로 적용했을 때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선생님 약이 아니라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사과는 쓰임새만 잘 맞추면 약보다 꾸준하고 부드럽게 몸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권에서는 사과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아침 신선 따로 원칙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아침 신선 따로라는 3단어입니다. 아침이라는 건 장기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사과처럼 수분과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단독으로 넣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선이라는 건 꼭 신선한 생과일 그 자체를 먹으라는 뜻이며 과하게 가공된 주스나 당이 추가된 음료 형태는 오히려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사과를 밥, 우유, 빵과 함께 섞어 넣지 않고 반드시 단독으로 드셔야 위가 혼란 없이 한 가지 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사과는 약이 되고 반대로 이 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사과는 오히려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62살 최영미 씨는 처음 내원했을 때 피로감이 심하고 야간요가 하루 3번이었으며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사과는 매일 먹었지만 밤에도 종종 드셨고 우유와 함께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만 드시고 밤에는 과일을 피하시라고 했더니 3달 뒤 신장 여과율이 안정되고 밤에 깨는 횟수가 1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 저를 살렸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사과를 둘러싼 오해를 정리하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상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과를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사과는 언제 먹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소화에 좋으니까 식사 직후에 먹어도 괜찮고 밤에 과자 대신 먹으면 더 건강하다고 여기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과는 분명
위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과일이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그 효과가 달라지며 특히 밤에는 장기들이 쉬는 시간이라 사과와 같은 생과일이 들어오면 오히려 장을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사과를 먹고 나면 유난히 소변이 잦아지거나 잠이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는 낮에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자극이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시간대 선택이 필수입니다. 또 사과는 소화가 잘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산 성분은 단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다른 음식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과 섞이면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발효가 일어나며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해지는 분들은 사과가 문제라기보다는 사과가 들어가는 방식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를 끊어버리지만 사실은 먹는 방법만 조정하면 사과는 다시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사과 건강법의 핵심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를 먹을 때 피해야 할 생활 속 작은 실수들을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생활 속 실수는 의외로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과를 너무 빨리 씹어 넘기는 것입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은 입에서 충분히 씹어 부드럽게 만들어야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에 서둘러 새 입, 내 입에 끝내버리면 위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덩어리를 받아 과로를 하게 되고 결국 속이 답답해지거나 가스가 생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사과를 차갑게 먹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사과는 위를 갑자기 수축시키고 소화효소 분비를 늦추어 특히 50대 이후 분들께는 배가 차가워지거나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는 원인이 됩니다. 사과는 상온에서 적당히 온기가 남아있을 때 먹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사과를 식사 사이사이에 너무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오전 오후마다 사과를 하나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사과 두세 개는 섬유질 과다로 이어져 장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 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수는 사과의 껍질을 무조건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퀘르세틴의 대부분은 껍질 바로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껍질을 모두 없애면 사과의 핵심 효능을 놓치는 셈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사과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과는 배고플 때 먹어야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사과를 먼저 먹고 바로 이어서 우유나 빵을 먹으면 든든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속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빈속에서 위를 깨우는 작용은 좋지만 그 바로 뒤에 들어오는 우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사과와 뒤섞여 소화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었다면 최소 1시간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사과가 가진 정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사과는 장을 깨우고 위를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위에 바로 다른 음식이 들이닥치면 사과의 산성과 섬유질이 뒤엉켜 덩어리를 만들고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쉽게 생성합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사과를 먹고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사과 위에 다른 음식을 너무 빨리 얹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특히 산도와 섬유질 비율이 독특해 다른 음식들과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따로 먹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벼운 아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를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골든타임과 피해야 할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대입니다. 사과의 골든타임은 아침에서 점심 사이, 그리고 활동량이 충분히 있는 낮 시간입니다. 이때는 위와 장이 깨어있고 신장과 간도 활발히 움직이며 혈액순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사과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체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사과를 피해야 하는 시간은 해가 완전히 진 뒤 특히 밤 8시 이후입니다. 밤에는 위장의 운동이 서서히 줄어들고 신장 역시 낮 동안 걸러낸 노폐물의 처리를 마무리하며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사과 같은 수분 많고 섬유질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다시 움직여야 하고 신장은 수분 처리 때문에 일을 더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유난히 소변이 잦아지거나 한두 시간마다 깨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사과를 드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 다리가 무겁고 눈이 붓고 피로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는 낮에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점심 직후도 좋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점심이 가장 양이 많은 식사인 경우가 많은데 그 직후에 사과를 먹으면 소화 중인 음식 위에 섬유질과 산이 올라타 위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과는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전 혹은 식사와 식사 사이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는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디저트처럼 생각해 식사 뒤에 추가로 드시는데 이는 위에 두 가지 다른 임무를 동시에 맡기는 셈입니다. 식사 후 위는 이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느라 한창 바쁘고 산도도 높아진 상태인데 그 위에 사과에 산과 섬유질이 들어오면 기존 소화물이 뒤섞이며 위장 운동이 둔해지고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쉽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 사과를 먹으면 트림이 늘고 속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식사 전 사과는 장점이 많습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이 위에서 부드러운 젤 형태로 변하면서 포만감을 만들어 과식을 막고 위벽을 보호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적절히 늦춰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밥을 먹기 20분 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씹는 과정에서 침분비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이는 소화를 시작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위가 부담 없이 음식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이처럼 사과는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사과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선택은 먹는 방식이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과를 실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루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실제로 효과가 좋았던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두 잔을 마시고 15분 정도 지나 위가 살짝 깨어날 때 사과 한 개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과를 삼킬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침과 충분히 섞이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의 섬유질이 위를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준비시키고 장 운동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사과를 먹은 뒤에는 최소 1시간 동안 다른 음식을 넣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이 시간 동안 사과는 위에서 편안하게 내려가고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하며 청소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시는 우유나 식사는 몸이 훨씬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사과 루틴을 시작한 뒤 아침 더부룩함이 줄었다, 점심 전 졸림이 줄었다, 화장실 하는 리듬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는 변화는 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와 장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과 한 개가 몸 전체 리듬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아침 사과 루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과의 종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달콤한 사과를 선호하시지만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 달콤한 사과보다는 새콤한 청사과가 더 적합합니다. 청사과는 당도가 낮고 섬유질이 단단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은 부드럽고 당도가 적당한 홍사과나 황사과 계열이 부담이 적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좋지만 씹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껍질을 일부만 남기거나 깨끗이 씻어 반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셔도 됩니다. 사과는 그 자체가 자연의 보약이지만 나의 몸 상태에 맞는 종류를 고르면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 사과를 보관할 때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면 당이 올라가고 식감이 물러지면서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신선할수록 섬유질이 단단하고 항산화력이 살아있어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2-3달 꾸준히 유지한 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낮 피로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작은 과일이지만 전신해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속도입니다. 사과는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효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사과를 몇 번 씹고 바로 삼켜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사과의 섬유질이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않아 위에서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거나 더부룩함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사과를 30번 이상 씹어 침과 충분히 섞어 삼키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장에서 젤처럼 변해 독소를 흡착하는 능력도 강해집니다. 또 씹는 과정에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가 활성화되어 혈당 상승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은 사과를 빨리 먹는 것보다 오래 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씹는 과정은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이 아니라 위와 장을 준비시키는 신호이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를 씹으며 턱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얼굴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톤을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씹어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먹기 전과 후의 물 섭취입니다. 사과는 수분이 많지만 섬유질이 위에서 젤처럼 부풀기 때문에 사과를 먹기 직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위가 부드럽게 준비됩니다. 그러나 사과를 먹고 나서 바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섬유질이 갑자기 팽창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는 먹기 전 물은 좋고 먹은 직후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드실 때 뜨거운 음료와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음료가 사과의 산 성분을 자극해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한두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씹어 드시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요령 하나만 실천해도 소화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장에서 가스가 덜 만들어집니다. 사과는 소화기를 도와주는 과일이지만 올바른 환경에서 먹여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로 인해 속이 불편하다는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과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사과 때문이 아니라 사과를 먹는 방식 때문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과는 올바르게만 먹으면 장과 뇌와 심장까지 돕는 강력한 자연 처방입니다. 이제부터는 사과가 실제로 신장과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그냥 장을 깨끗하게 하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사과는 신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페킨이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면 신장은 그만큼 걸러야 할 독소가 줄어들어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올바르게 먹는 분들은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밤에 먹거나 우유와 함께 먹어 소화가 오래 걸리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신장에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야간요가 심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에 먹으면 소변량을 늘리고 신장을 깨우기 때문에 새벽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이 끊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다음날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불면이나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밤과일을 끊고 사과를 낮에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는 낮에는 신장을 도와주지만 밤에는 신장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과가 수면에 미치는 간접 효과입니다. 낮에 사과를 단독으로 먹으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신장이 쉬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이 되었을 때 몸 전체의 긴장도가 낮아져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잠이 얕고 자주 깨던 분들이 아침 사과 루틴으로 바꾸고 난 뒤 숙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 안의 노폐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밤에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늦게 사과를 드시는 분들은 사과 속 수분과 섬유질이 장을 깨워 장 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신장은 수분을 처리해야 해서 야간요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고 렘 수면 비율도 줄어들며 다음날 피곤함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을 겪는 많은 환자분들께 수면제보다 먼저 밤과일 금지를 권합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낮에는 약이 되고 밤에는 부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과가 신장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과가 혈액 속 염증 물질을 줄이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은 혈관 안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신장은 피가 충분히 흐를 때 제대로 기능하는데 사과가 혈관 건강을 도와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셈입니다.
또한 사과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이는 신장 부담을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손상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사과는 특히 낮 시간에 먹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장과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도와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얻으려면 반드시 사과를 단독으로 먹어야 하며 밤에는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사과를 줄이기보다 먹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신장 수치가 개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와 오후 붓기를 호소하던 분들이 아침 사과 습관만 유지해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부종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올바른 사용법을 지킬 때 신장의 큰 조력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사과가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천연 폴리페놀은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단독으로 먹으면 몸이 깨어나는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전반적인 긴장도 역시 낮아집니다. 반대로 공복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에서 커피나 빵만 먼저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며 오전에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생기기 쉬운데 사과는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자연 조절 장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뿐 아니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사과 한 개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데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아침 사과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오전의 가슴, 두근거림이나 이유 없는 초조함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과가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키고 장 운동을 깨워 체내 리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의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과일이 아니라 신장과 장심장 그리고 뇌까지 함께 조절하는 다기능 자연 조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가 가진 이런 조절 능력 덕분에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먹는 순간의 효과보다 꾸준히 먹었을 때의 누적 효과가 더 큰 과일이라고요. 사과를 제대로 활용하면 장에서 독소가 줄고 신장은 일을 덜 하게 되고 혈관은 안정되고 뇌는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조건이 바로 먹는 시간과 방식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사과는 하루의 시작을 정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밤에 먹는 사과는 그날의 회복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과 밤의 사과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는 건 장기들이 시간대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흡수와 활동이 주된 업무이고 밤에는 회복과 정비가 핵심인데 사과는 낮 업무에는 완벽하게 맞지만 밤 업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라도 낮에 먹으면 약이고 밤에 먹으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밤과일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끊자마자 소변 횟수가 줄어들며 잠의 깊이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과가 문제였다기보다 사과가 들어간 시간대가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과는 낮에만 제대로 활용하면 신장의 필터 역할을 돕고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와 우유가 왜 함께 먹으면 불편한지,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자연의 약이 되는지, 그리고 신장과 장 수면까지 연결되는 몸의 흐름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과는 좋은 과일이고 몸을 돕는 능력이 분명하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단독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고 1시간 뒤 다른 음식을 넣는 것, 밤에는 과일을 피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몸은 확실히 가벼워지고 피로는 줄어들며 소화와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몸은 솔직해서 금방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OK 시니어라이프의 닥터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사과 하나 드시는 방식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